안녕하십니까? SNS 소통연구소 한덕호 강사입니다. (22강) 영상에서 텍스트 추출 및 번역 프로그램 활용하기 브루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루 프로그램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상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영상의 음성 인식을 통해 텍스트로 변환된 영상을 쉽고 간편하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자막에 오타가 있는 경우 간편하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무음 구간을 한 번에 지울 수 있으며 이미지 및 로고를 추가로 삽입할 수 있습니다. 번역할 언어를 추가하면 자동으로 번역 언어 자막이 생성됩니다. 필요한 언어를 추가하면 자동 번역되어서 자막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브루 프로그램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나 구글의 검색창에서 브루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브루의 홈페이지 주소 창이 보이고 여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브루의 홈페이지에서 만약 사용 언어를 다른 걸로 이렇게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여기를 클릭해도 되고 이 밑에 무료 다운로드를 클릭해도 됩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저장할 폴더를 이렇게 선택합니다. 저는 이제 문서로 하고 파일 이름을 정해서 저장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단에 꺽쇠 부분을 클릭해서 열기를 클릭해서 이제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 처음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회원가입을 해서 사용하는 게 편리합니다. 여기 보시지만 회원이 되면 브루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원을 가입하지 않고 비회원으로 사용하게 되면 한 달에 최대 90분 이용으로 사용 시간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보 입력에 이름과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두 번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연령을 14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구분해서 다음으로 누르면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이메일 인증 절차가 됩니다. 그러면 브루에서 여기 좀 전에 기입한 요 이메일 주소로 브루에서 그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 메일을 열어서 그 메일 하단에 메일 주소 인증하기라고 문자가 보입니다. 거기 메일 주소 인증하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화면으로 와서 가입 완료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을 클릭하면 이제 가입이 완료가 됩니다. 상태에서 그냥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파일 먼저 클릭을 하고 새 영상 파일로 시작을 해서 영상을 이제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이 있는 폴더를 선택을 해서 이거를 할까요? 영상 선택을 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영상 안에 있는 그 언어와 동일한 언어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영상에 사용한 언어가 한국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어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장 추출을 의뢰하고 있다고 진행이 되고 이 분석 사용 시간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정도 시간보다는 훨씬 더 빨리 단축이 돼서 종료가 됩니다. 지금 진척률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이 완료되었습니다. 메시지가 뜨고요. 이렇게 화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은 우선 편집이 필요 없는 부분은 한번 삭제를 하고요. 이제 요 위에 부분은 이제 파일 그리고 요거 파일에 대한 하단의 메뉴입니다. 메뉴이고 홈에 대한 하단 메뉴, 편집, 자막, 서식, 이게 삽입, 효과, 설정 이런 거에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미리 보기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경계선 부분을 마우스를 갖다 대고 이렇게 크기를 조정을 하면서 편집하기에 편리한 상황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윗부분이 이제 영상에 있는 영상 편집할 때 하는 영상이고 영상의 음성을 인식한 부분입니다. 영상 편집이고 아랫부분은 이거를 인식을 해서 형성의 자막입니다. 이렇게 요 부분이 요 밑에 영상 아랫부분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편집할 때는 요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자막을 수정하거나 할 때는 여기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요 영상이 하나하나 구분 영상입니다. 요 부분이 구분 영상인데 이거를 전체로 들을 수도 있고 요거를 요 한 부분만 들어서 수정을 편집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다 영상 부분을 클릭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안녕하십니까. SNS 소통연구소 한덕호 강사입니다. 그리고 다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중지가 됩니다. 누르면서 이제 자막 편집을 하거나 영상 편집을 그 구간별로 클립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립 합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막의 연결 등을 고려해서 영상 구간이 이렇게 두 개 영상 구간으로 나눠지는 거를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자막을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이렇게 자막의 이 경우는 지금 이렇게 영상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자막이 보이고 여기까지 자막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 위 자막을 이제 합치거나 영상을 두 개 합치기 위해서 클립 합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합치려고 하는 영상을 앞부분에 클릭을 하고 이렇게 클릭을 해서 메뉴에 보면 편집에서 여기에 클립 합치기라고 있습니다. 클립 합치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두 개의 영상 구간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그리고 영상도 합쳐지고 자막도 두 개로 나눠진 게 이렇게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보여서 합쳐졌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시 이제 나누기 위해서는 이제 자막이 한 줄로 되어 있는 거를 두 개의 자막으로 다시 구분하기 위해서는 요거 나눠주고 하는 부분에 요 부분에 여기 중에서 클립 나누기를 선택을 해도 되고 상단에 여기 클립 나누기를 클릭하면 다시 두 개의 영상 구간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자막도 한 개의 자막이 두 개의 자막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구분 영상을 하나로 합치거나 아니면 하나의 영상을 다시 두 개로 나뉘거나 할 때 씁니다. 그래서 클립 합치기와 클립 나누기를 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무음 구간과 음성 미인식 구간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편집에서 여기 무음 구간 줄이라고 있습니다. 편집. 여기 무음 구간 줄이기. 이 무음 구간 줄이기는 영상에서는 점점점으로 표시가 됩니다. 보면 물음표가 있는 게 있고 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로 안에 대가로 안에 점점점 있는 거죠. 요거는 무음 구간입니다. 무음 구간. 그리고 옆에 무음 구간의 시간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무음 구간이고 이렇게 무음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음표가 있는 거는 음성을 미인식하는 구간입니다.
음성 미인식 구간입니다. 자, 요걸 조정하기 위해서 여기에 무음 구간 줄이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무음 구간 줄이기 그 세부 조정이 나옵니다. 이렇게 대괄호 안에 점점점 있는 게 무음 구간 길이를 간편하게 조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음성 미인식 구간 포함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를 클릭을 하면 음성으로 미인식된 부분도 조정해서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참 그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그 영상이 줄어드니까 이 싱크로 이 조정하는 부분이 잘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성하는 거하고 음성하고 영상하고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심을 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음성 미인식 구간을 같이 줄이겠다 그러면 클릭을 하고, 그렇지 않고 무음 구간 줄이겠다 그럼 요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무음 구간만 줄이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총 196개 구간을 찾아냈고 무음 구간 최고 길은 게 12.86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이 상태에서는 전체 무음 구간을 0초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이게 플러스를 눌러서 그 시간을 약간 줄여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 0.2초 정도 이렇게 해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에 조정하기를 누르면 일괄적으로 이게 196개 구간이 이렇게 0.2초로 전부 다 세부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거를 다시 원위치로 가겠다 그러면 복구하기를 누르거나 여기를 누르면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무음 구간을 다 조정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자막 편집에 대해서 이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영상에 있는 음성 인식 부분이고, 이거는 실제 자막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막 표시 부분을 수정해서 직접 이제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르게 자막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들으면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영상에 있는 음성을 들어보려면 이 구간으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 클릭을 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요 구간부터, 안녕하십니까, SNS 소통 연구소 한덕호 강사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구간별로 들을 수 있고, 부터 쇼핑몰 앱 활용하기, 해외 직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페이스바를 한 번 누르면 플레이, 다시 한 번 누르면 정지로 해서 활용하면서 이렇게 영상의 음성을 들으면서 밑에 자막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막에서 자막 중에서 편집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이제 하나의 영상에서 자막이 좀 길게 표시가 돼 있죠. 이 부분을 자막을 두 개로 나누기 위해서는 두 줄로 나누기 위해서는 영상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영상에서 영상 줄만 바꾸는 겁니다. 그 바꿀 부분에 대해서 여기다 놓고 엔터 키를 누르면 이렇게 한 줄의 자막이 화면에서 이렇게 두 줄의 자막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거를 원래로 복귀했다 그러면 백스페이스 키 누르면 다시 이렇게 원래로 돌아갑니다. 다시 엔터를 누르면 두 줄. 그래서 하나의 구분 영상, 하나의 클립에서 자막을 한 줄로 하거나 두 줄로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막의 표시에 대해서 숨기고 맞춤법 검사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막 여기에서 자막을 클릭하고 여기에 자막 표시를 현재는 ON이 되어 있습니다. ON을 하면 자막이 보이고 이걸 다시 이렇게 오프로 하면 지금 자막이 밑에 사라졌습니다. 그 자막을 이제 표시를 안 한 겁니다. 다시 ON을 하면 이렇게 자막이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 맞춤법 검사가 ON이 되어 있으면 이제 이 맞춤법을 자동으로 해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를 확인해서 바른 거를 보여주게 되면 그걸 보고서 수정을 합니다. 근데 어느 때는 되고 어느 때는 안 되고 좀 그런 건 있네요. 그래서 띄어쓰기 같은 거 할 때는 조금 더 활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법 검사 일괄적으로 해주는 요 맞춤법 검사입니다. 지금 정상제도로 하면 여기 갖다 대면 그 잘못된 부분하고 바른 거를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 수정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막 복사 및 지우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메뉴에 보면 전체 자막 복사하기, 전체 자막 지우기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전체 자막이죠. 그럼 이 상태에서 복사를 하면 전체 자막이 복사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어느 한 부분만 복사를 하겠다. 그럼 그 부분 클립만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전체라는 게 없어지고 그냥 자막 복사하기, 자막 지우기가 되죠. 이렇게 전체로 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자막을 해서 복사를 해서 그 외부 메모장이나 이런 데서 옮겨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우기는 만약 여기를 클릭하면 전체 자막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이 전체 기본 자막이 삭제되기 때문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분적으로 선택을 해서 부분적으로 자막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막을 보이지 않게 하려면 이 자막 지우기를 사용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자막 표시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크고 키고 끄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편집에서
특정 단어 찾기 및 바꾸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편집에서 끝에 찾기 및 바꾸기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면 그 자막 중에 단어를 찾아서 그걸 일괄적으로 이제 그 다른 걸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앱을 입력해서 이거를 뭐 어플로 바꿔주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현 위치만 바꿔줄 수도 있고 전부 다 바꾸면 여기 모두 바꾸기를 누르면 여기 이 영상에서 앱이라고 한 부분이 다 어플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보시면 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앱이 이렇게 어플로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꿔봤고요. 이번엔 이제 서식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이 서식은 자막이 화면에 보이는 그 자막에 대한 서식 설정입니다. 서식을 클릭하면 먼저 이거를 전체로 적용할 건지 부분적으로 적용할 건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 부분만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여기 클립으로 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부분적으로 그 서식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전체로 해놓고 그다음에 여기가 글씨체입니다. 글자체를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여기가 글자 크기입니다. 글자 크기를 보면서 글자 크기를 이렇게 글자 크기를 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글자 색상입니다. 글자 색상을 여기서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스타일입니다. 글자의 스타일 클릭을 하면 글자의 테두리 그 다음에 배경 글자 뒤에 배경 기본 그림자를 할 수 있습니다. 테두리는 글자 테두리의 굵기도 정할 수 있고요. 굵기도 정할 수 있고 테두리에서 색깔을 정해서 이렇게 테두리의 색깔을 정해서 두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배경을 글씨 자막이 다 잘 보기 위해서 배경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배경을 이렇게 뒤에 배경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주게 되면 조금 더 선명해지는 효과는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배경의 투명도도 상황에 따라서 조금 배경의 투명도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자막의 이제 위치를 그 아래에서 좌우, 위에서 위아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자막이 왼쪽으로 가운데, 그 다음에
오른쪽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이 부분은 미세하게 내가 임의로 이 막대를 움직이면서 좌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자막의 이제 상하 위치입니다. 위에, 중간, 아래.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미세하게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자동 번역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동 번역, 여기 자막에 위치하고요. 자막에 위치하고, 그러면 여기에 번역 자막 추가라고 메뉴가 있습니다. 번역 자막 추가. 여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안내문이 뜨는데 자막 수정이 다 끝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자막 수정을 다 끝난 다음에 번역을 하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 번역을 먼저 했다 그러면, 그리고 다시 자막 수정을 한다면 다시 번역하기를 다시 한번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번역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기본 자막 언어는 한국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본 자막을 번역할 언어를 선택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영어로 한번 해봤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번역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클립을 번역하는 중이라고 멘트가 뜨고요. 진행하고 금방 완료가 됐네요. 자, 그러면 여기 밑에 기본 자막인 한글 자막 밑에 영어로 이렇게 영어 자막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 번역된 자막을 여기 보면 요거는 기본 자막입니다. 이 기본 자막을 보이는데 이걸 오프로 하면 기본 자막은 없어지고 영어 자막만 보이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시 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번역 자막입니다. 이거 번역 자막. 번역 자막도 현재 온으로 해서 보이고, 이걸 오프로 하면 이렇게 번역 자막은 또 안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번역 자막에 대한 기능이고요. 이 부분은 기본 자막에 대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기본 자막, 번역 자막에 대한 걸 보이게 할 수 있고 안 보이게 할 수 있고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없던 메뉴가 이제 이 전체 번역 자막 복사하기, 전체 번역 자막 지우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기본 자막과 똑같습니다. 이 전체로 복사할 수도 있고, 클립을 하나 선택해서 이렇게 선택된 부분만 번역 자막을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우기가 있는데, 지우기를 활용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할 때는 활용을 하고, 나중에 표시할 때는 이 부분으로 번역 자막 표시하기를 ON이나 OFF로 활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로고를 삭제하고 이미지 삽입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맨 앞에 보면 여기 지금 부루 로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삽입을 클릭해서 그 다음에 이 부루 로고를 클릭하면 이게 부루 로고가 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지우려면 이 부분을 넣어주면 삭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삭제할 거냐고 물어보죠. 삭제. 자, 부루 로고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에 대신 이제 로고를 한번 삽입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삽입해서 여기 이미지를 클릭해서 전체 클립마다 다 넣을 수도 있고, 맨 처음에
그 지정한 클립에만 넣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에다 놓고 이미지 삽입. 그러면 사진에서 그거를 선택하고 열기를 누르면 이렇게 로고가 왔습니다. 사이즈를 줄여서 위치를 갖다 놓으면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보이고 여기도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브루 로고를 삭제를 하고 새로운 로고나 이미지를 추가하는 방법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파일을 클릭해서 나중에 이제 영상 편집을 할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프로젝트 저장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여기 프로젝트로 저장하기를 클릭합니다. 프로젝트로 저장하기를 눌러서 저장할 장소를 선택을 하고 파일 이름을 넣고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상으로 내보내기를 해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내보내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전체를 할 건지 선택을 하고 해상도를 선택을 합니다. 그냥 HD 원본으로 하고 화질과 여기 하드웨어 가속을 선택합니다. 사용함 하고 그 다음에 내보내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저장 장소를 정하고 저장 누르면 이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상으로 내보내기를 했는데 이제 자막 파일만 내보내기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상에 활용하거나 나중에 텍스트로 활용하거나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파일에서 다른 형식으로 내보내기 여기 다른 형식으로 내보내기 여기 있습니다. 다른 형식으로 내보내기를 클릭하면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자막 파일로 내보내는 거, 자막 파일로 내보냅니다. SRT 파일로 내보내는 거. 요거는 텍스트로 내보내기 해서 나중에 텍스트로 활용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막 파일을 내보내기 위해서 여기에 자막 파일 여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내보내기를 하면 여기 프로젝트에 있는 자막을 선택해서 내보내기 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자막에도 원래 있는 한국어로 된 기본 자막이 있고 이게 번역 자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다 내보내려면 두 개를 다 클릭을 하고 기본 자막만 내보내려면 영어 자막을 지우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막 파일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거와 동시에 다른 언어로 된 자막 파일도 동시에 같이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 밑에
여기에 자동 번역 자막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여러 개의 언어를 선택하면 그 기본 자막을 한 번에 번역해서 파일로 내보내기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삼각형을 클릭하면 언어를 선택합니다. 일본어와 중국어 이렇게 두 개를 해봤으면 이렇게 두 개의 언어가 선택이 됐다고 뜹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있던 그 기본 자막, 영어 자막, 그다음에 일본어, 중국어 이게 한 번에 자막 파일로 내보내기 해서 저장이 됩니다. 자, 내보내기 클릭합니다. 그러면 저장할 장소를 선택해서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지금 언어로 번역하고 있다고 메시지가 뜹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렇게 자막 파일입니다. 이렇게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이렇게 자막 파일이 저장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에서 텍스트 추출 및 번역 프로그램 브루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